뭐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뭐 반등이 있겠거나 뭐가 있겠거나 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외국계 증권사 있죠. CLSA 증권사에서 이번 주에 보고서를 반도체 하향 뭐 비중 축소 보고서를 내면서 전반적으로 피크아웃 논란 혹은 빅사이클의 이제 하강 국면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매도 의견을 많이 강하게 좀 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반도체 지수랑 혹은 반도체 관련 회사들의 주가는 크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하락세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번 주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반도체 업체들이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의 낙폭이 조금 사실상 크게 좀 하락폭이 거셌는데요. 아무래도 어저께 어제 밤이었죠. 예, 미국의 고용 회복,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좀 더 커지면서 경제 정상화도 좀 점점 일고 오르면서 미국 증시는 오히려 상승 마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살짝 반등세 보이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지만 아무래도 환율이 좀 발목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의 뭐 생산 물가 지수죠. PPI 이 지수 자체도 전월 대비해서 1% 넘게 올랐거든요. 이 얘기는 즉 시장 예상치보다도 더 높게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러 강세에 계속적으로 좀 랠리가 이어지는 현상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지금 뭐 11개월 만에 달러가 지금 최고치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달러가 강세가 되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주식에 투자해서 수익 난 거를 환율로 다 까먹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나오면 자금 이탈하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외인들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개인들이 지금 빚내서 투자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경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좋게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큰 뭐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출렁출렁 거리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도 대응 전략을 세우자면 파생 투자로 일단은 해지에 대한 기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수급이 몰리는 테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테마들을 좀 공략을 하다 보면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해야 할 이런 시장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치료제들이 굉장히 좀 수급이 많이 몰리면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강세가 왔는데, 네, 이런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면 예전에는 모더나, 화이자 이게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면 그게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체감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내성이 생겼다고 할까요? 거기로는 이제 주가가 움직이기보다는 오히려 국내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 주였죠. 식약처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임상 3상 시험 승인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무려 이번 달에 들어서 정말 엄청나게 그렇게 시총 무거운 게 정말 지수를 끌어올린 만큼 강하게 끌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게 이걸 필두로 해서 국내 백신을 개발하는 업체들 있죠. 제약업체들, 뭐 대형 회사들, 제약 회사들 여기서도 수급이 충분히 이제 몰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에 대한 또 기대 심리가 좀 높아지다 보면 점점점 수급이 몰릴 수가 있는데 아무튼 셀트리온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타이밍에 뭐 일본에서 시장 점유율 뭐 50% 넘겼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점점 전해지면서 셀트리온 관련주들도 좀 강세가 나오고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순환이 되면서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 개발에서 좀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종근당, 뭐 대웅제약, 네. 뭐 아무래도 유한양행, 뭐 대웅제약으로 제가 엄청나게 크게 좀 수익을 얻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국내 제약사들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그와 대한 관련주들도 충분히 수급이 집중되면서 코로나 치료제, 국내 뭐 백신 개발 회사 관련주들도 좀 눈여겨 보신다면 그런 테마도 눈여겨 보신다면 충분히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첫째 주였습니다. 한 달 정도 첫째 주에 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뭐 한 3%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
하지만 이거는 뭐 짧게나마 3%뭐 수익 실현하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이게 한 달 정도 좀 길어지면서 솔직히 시장도 많이 안 좋았고 거기에 미쳐서 크게 수급적으로 막 붙고 아니고 그냥 지지부진 답보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거기에 대해서 좀 식약처의 승인이 났을 때, 이게 작년에 이 회사가 SK 케미칼하고 공동으로 법인을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었습니다. 네, 이 대정화금이 예전에 작년에 덱사메타손, 이 원료 의약품을 원료를 제공한다 해서 덱사메타손 관련주로서도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고, 그 이후에 뭐 셀트리온, 뭐 녹십자, 그다음에 뭐 지금 SK 케미칼 여기다가도 지금 덱사메타손과 관련해서 지금 원료 의약품을 납품을 하는 이러한 회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셀트리온주가 작년에 굉장히 강하게 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왔었고요. SK 케미칼이 좀 급등이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관련주로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거든요. 네, 이러한 코로나 치료제들이 관련주들이 상승할 때 아무래도 좀 제가 관련해서 코로나 치료제 다시금 올 수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난 상태에서 줄어들지는 않고 있죠. 그게 지금 3주, 4주 계속 연달아 됐는데 1,500명대, 1,800명대 왔다 갔다 했지만 언젠가 치료제 다시금 수급 들어온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미리 좀 너무 좀 한 달 전에 추천을 드렸지만 어쨌든 그게 유지가 되고 답보 상태로 흘러갔지만 정말 그 가격대가 27,000원 요 부근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부근이었는데 정말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한번 크게 상승 나오더니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 자체가 2% 넘게 하락한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20%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제가 공략해드렸던 그 제시한 가격보다 무려 33%나 넘게 4주 만에 상승을 보였다. 진단 키트 테마나 원격 의료 이쪽이 다시금 수급이 이동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진단 키트하고 원격 의료요? 네, 맞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이 뭐 시젠이죠. 예, 시젠이지만 어쨌든 코로나 확산 시에 지금 최근 들어서 델타 변이로 인해서 수급이 가장 좀 활발하게 들어오고 또 활발하게 좀 거래가 되고 있고 변동성도 좀 있는 종목들이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뭐 엑세스 바이오나 뭐 미코바이오메드 혹은 슈마시스, 랩시노믹스 이러한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항체 진단 키트 혹은 뭐 유전체 진단 키트 이 관련주들이 오히려 지금 빠르게 지금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좋게 보고 있는 게 랩지노믹스, 그다음에 미코바이오메드, 그다음에 SD 바이오센서, 시너지 이노베이션 다네요. 예. 어쨌든 이러한 종목들이 지금 수급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크게 다 하락했어요. 시장이 다 빠지면서 다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딱 뭐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조정을 보일 때마다 좀 모아가는 전략이나 다음에 진단키트 수급이 들어올 거를 대비해서 미리 잡아놓는다면 대정화금처럼 팍 이렇게 크게 시원하게 홈런을 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테마가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있어요. 바로 원격 의료, 원격 진료예요. 아무래도 코로나 확산 시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진단키트 테마, 원격 진료, 원격 의료 테마 이렇게 지금 다시 수급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도 종목이 좀 많아요. 회사가 좀 많습니다. 어떤 게 힘이 있고 끼가 다분하고 이렇게 대정화금처럼 빡빡 치거나 ECS처럼 팍 이렇게 뜰 수 있는 이러한 힘이 있다. 예, 말씀을 드렸어요. 저 종목들 내에서 대정화금만큼 갈 수 있는 그 종목은 노란 톡방에서 알려주시겠다라는 거네요. 자, 원격 의료 진단 키트, 일단 원격 의료가 사실 조금 더 궁금합니다. 우리 원격 의료 내에서 아까 그 수십 개의 종목들 내에서 오늘 일단 저 중에서 하나는 알려주시나요, 전문가님? 네, 그래서 제가 좀 공략해야 될 테마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쪽은 진단키트도 관심을 갖고 있고요. 원격 의료도 갖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 방송에서 좀 관심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원격 의료 전용 기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이 종목이 국내 유일 우리 또 최초의 원격 의료 의료기기 우리 이 종목입니다. 식약처의 인증을 받았고 원격 의료에서 또 대시세를 분출해 줄 수 있고 오늘 시장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종목 찾아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이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종목인지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네, 진단 키트도 굉장히 과대낙폭한 종목이 네. 있습니다 오늘. 그중에 진단 하나 키트 공략해도 내에서, 나쁘지 네.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좀 글자 수가 길죠? 예, 조금 길어요. 많이 조금 길 한 겁니다. 6글자, 7글자, 우리 8글자. 미스코리아를 줄여서 미코라고 하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코코, 코미코? 네. 이거 말고? 우리 미스코리아를 줄이면 미코라고 합니다. 우리 네. 시청자분들 뭔가 그 미스코리아가 생각날 것 같은 종목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당장 뭐 공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공략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조금이라도 매매 타이밍을 잡고 제시를 원한다 하시면 지금 뭐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노란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장중에 그나마 좀 장중에 이 시점에서 괜찮습니다. 이 시점은 괜찮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 수급도 얘기해 드리면서 그다음에 또 플러스 알파로 의료 정보, 원격 의료 이거 관련된 회사들도 쭉 이제 좀 나열하면서 관련주들도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꼭 지금 오늘 딱 방송 보고 솔직히 오늘 시장 너무 안 좋아서 TV도 안 보는 사람 바로 이게 술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집에서 혼술하면서 또 이 경제방송 보시는 분도 더 있을 겁니다. 그분들 꼭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어쨌든 끝이 아닙니다. 맞아요. 예, 포기할 때가 아니고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오락내리락이 있으면 다시 상승도 있습니다. 예, 오히려 좀 점프를 높이 뛰려면 더 많이 주저앉아야지 네. 그 탄력이 더 크기 때문에 높이 뛸 수 있거든요. 어쨌든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주저앉았다 하더라도 여기에 맞춰서 좀 대응 전략을 잘 세우고 손절할 건 손절하고 네. 혹은 추가 매수할 거 추가 매수하고 혹은 기다릴 거 기다리면서 각각 종목별로 테마별로 좀 대응 전략을 다르게 구성해서 대응 전략을 세운다면 충분히 이런 위기도 다시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다시금 빠르게 좀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네, 이렇게 대응 전략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혼자서 충분히 주식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네. 보다 조금 더 그러한 리스크나 그다음 어려운 점들을 조금 더 경험을 더 많이 해본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혹은 거기에 따라서 배운 것도 분명히 많으실 네. 겁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매매를 하신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결과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